안녕하세요, PD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리를 보다가 여러모로 꽤 특이하고 재밌는 모니터가 하나 보여서 업체 측으로부터 대여를 요청해서 받아온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앱코사의 27F540 프라임 모니터입니다. 일단 주사율이 무려 540Hz입니다. 평범한 사무용 모니터가 60Hz니까 이건 그 9배에 달하는 주사율이죠. 모니터가 1초에 540번 화면을 새로 그릴 수 있으니까 게임 화면을 최대 초당 540프레임까지 출력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컴퓨터상이 받쳐줘야겠지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초고주사율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게이밍, 특히 FPS 게이밍 용도로 쓰입니다. 주로 발로란트나 카스 같은 FPS 유저분들 중에 좀 하드하게 즐기는 프로분들이 즐기는 그런 제품군들이죠. 근데도 가격대가 60만원대, 알리 할인가로는 50만원대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에는 그냥 게이밍 전용 모니터라고 하기에는 되게 특이하고 흥미로운 규격의 특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프로게이머 분들이 쓰는 모니터의 경우 540Hz 모니터를 사용하긴 하지만 24인치의 TN 패널 제품이거든요. 이분들이 큰 모니터 안 쓰고 24인치를 쓰는 이유는 FPS 게임할 때 한눈에 게임 화면이 모두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프로게이머 분들이 게임 하시는 거 보고 있으면 24인치 정도 되는 모니터를 눈앞에 딱 붙여놓고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보다는 약간 더 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7인치 모니터 크기입니다. 게다가 패널도 FPS 게이머들 혹은 경경으로 주로 쓰이는 TN 패널이 아닌 IPS 패널이에요. 이게 FPS 게이머분들이 여전히 TN 패널을 사용하는 이유는 응답 속도 때문이거든요. TN 패널은 IPS 패널보다 응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픽셀의 색상을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잔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게임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게임이랑 응답 속도 용도를 제외하고 TN 패널은 시야각이 좁고 상대적으로 색감도 나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인들, 저를 포함한 일반인들은 올레드니 IPS 패널이냐는 다음 세대로 넘어온 상태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이 제품을 다시 보면 이게 굉장히 마니악한 조합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 모니터는 게이밍에서나 쓰일 법한 540Hz 주사율을 가졌음에도 화면 크기나 패널은 일반 모니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 평소에는 일반 모드로 영상 보고 컴퓨터 작업하다가 빡게 모드를 가면 초고주사율의 장점을 살려서 높은 프레임의 게임 플레이를 즐기는 다용도 특화 모니터인 셈인데 실제로 그런지는 직접 제품을 보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해보면 박스 전면에 제품의 전반적인 모습과 특징들이 적혀져 있고요. 제품을 열어보면 모니터 받침대와 받침대 기둥, 그리고 DP 케이블, 전원 어댑터가 포함된 평범한 구성이고요. 아래쪽에는 27인치 모니터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립을 마친 뒤에 모니터의 가동 범위를 확인해보면 엘리베이션, 스위블, 틸트가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뒤쪽에 배사 마운트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모니터 암에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흔들면은 솔직히 화면이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게 아쉽긴 하더라고요. 넘어가서 모니터 외관의 경우 디자인이 아주 무난하게 잘 뽑힌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전면에 로고가 없어서 어디 봐도 로고가 없죠. 특히 마음에 들었고요. 후면으로 넘어가 보면 라이트바가 보입니다. 어두울 때 켜보면 디자인적 포인트가 돼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만 싫으신 분들은 OS 메뉴를 통해 끌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이상의 추가적인 옵션들, 패턴을 고른다거나 하는 옵션들이 없는 거는 살짝 아쉽긴 합니다. 이외에도 상단에는 540Hz라는 글자가 크게 각인되어 있고요. 넘어가서 포트 구성의 경우 DC 입력 단자와 HDMI 2.1 포트 2개, DP 1.4 포트 2개, 그리고 마지막에 3.5%의 오디오 잭이 하나 보입니다만 옆에 보면 AC 단자가 흔적만 있고 막혀있죠. 아마 같은 모니터 프레임을 돌려 쓰거나 설계 과정에서 빠진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전원을 넣고 마저 확인을 해보면요. 일단 베젤이 생각보다는 약간 있는 편입니다. 떡 베젤까지는 아닌데 이게 투모니터 고려해서 아주 얇은 베젤을 고려하신다면 이 제품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을 좀 보면 일단 안티글레어라 빛 반사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펙시트상 최대 밝기는 400칸델라에 sRGB 100%, DCI P3 96%라고 하는 생각보다 꽤 준수한 성능의 디스플레이 품질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게이밍을 떠나서 그냥 다용도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FHD 모니터 스펙이긴 합니다. 자, 이제는 고주사율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게임 플레이 경험에 있어서 고주사율이 중요한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테스트 UFO라는 디스플레이 테스트 사이트인데 이 모니터의 주사율이 540Hz인 상태에서 고속 카메라로, 그러니까
대략 1초에 1000프레임쯤 찍히는 카메라로 UFO 하나를 확대해 찍으면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주사율을 60Hz로 변경하면 중간에 이미지가 아예 없죠. 120Hz나 240Hz 상태와 비교해도 확실히 차이가 큽니다. 이게 생각보다 게임에서는 차이가 클 수 있는 게 화면의 바깥쪽, 즉 베젤 부분에서 적이 등장한다고 쳤을 때 60Hz일 때와 비교하면 540Hz일 때 더 빠르게 적의 이미지가 보이게 돼요. 다만 60Hz 대 540Hz는 차이가 크지만 240Hz 대 540Hz는 이게 몇 눈으로 보죠? 그럼 솔직히 차이를 잘 못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눈이 진짜 간사한 게 다시 돌아가죠? 그럼 또 느껴집니다. 살 게 아니면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응답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앞서 언급했듯 이 모니터는 패널이 IPS이고 TN 패널 모니터 제품과 비교하면 스펙 시트상 응답 속도가 10분의 1 수준이기는 한데 입력 지연의 관점에서만 보면 1이나 0.1이나 솔직히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마우스 입력부터 GPU 렌더링, 디스플레이 출력까지 전체 입력 지연이 보통 수 밀리세컨드에서 수십 밀리세컨드 정도가 나오는데 최적화가 잘 된 환경 기준으로 대략 10밀리세컨드 전후라고 잡아보면 극도로 민감한 상위권 프로라면 아주 미세한 차이를 느낀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이제 저처럼 좀 에이징 커브가 오는 입장에서는 0.9ms의 차이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한테도 보이는 선명도입니다. 사실 응답 속도의 원래 의미는 하나의 픽셀에서 색상이 전환되는 데 걸리는 시간, 정확히는 한 픽셀이 어떤 색에서 다른 색으로 바뀌면서 밝기가 일정 구간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제품 스펙에 적힌 1ms니 0.1ms니 같은 값은 보통 회색에서 회색으로 그레이 투 그레이 G2G로 바뀔 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리한 전환 조건에서의 측정 수치를 쓰는 경우가 많죠. 그 말인즉 흰색이 아닌 다른 색상 전환에서는 스펙 시트에 써 있는 대로 1ms가 아닐 수 있습니다. 540Hz의 모니터에서 한 프레임이 차지하는 시간은 1초 나누기 540에서 1.85ms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85ms 이내에 색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세한 잔상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설정이 모니터 OSD 메뉴 화면의 응답 속도라고 하는 항목인데 여기 보면 꺼짐부터 울트라 패스트까지 항목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오버드라이브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응답 시간을 강제로 줄이는 건데 픽셀 전환이 더 빠르게 끝나도록 액정의 전압을 과하게 걸어서 강제로 재촉하는 기능이에요. 실제로 게임을 켜놓고 총을 쏘는 장면을 고속 카메라로 녹화하죠. 탄피가 튀어나가는 과정을 프레임 단위로 확인해 보면 확실히 응답 속도에 따라 잔상의 정도가 꽤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다만 이게 재촉의 단계를 설정을 잘 하셔야 하는 게 울트라 패스트처럼 최고 단계로 픽셀을 이렇게 세게 밀어붙이다 보면은 목표 색과 밝기를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물체 뒤에 반대로 밝다 못해갖고 하얗게 빛나는 꼬리, 즉 역잔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도를 무조건 울트라 패스트까지 높이지 말고 적정 단계를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정상, 노말이나 패스트 정도로만 세팅을 하면 잔상도 없고 응답 속도도 나쁘지 않은 데다 역잔상도 보이지 않는 골디락스 존이 딱 나오더라고요. 만약 이 제품을 사신다면 한 번쯤 이 응답 속도 세팅을 해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은 누가 필요하냐? 완전 게이밍 전용 슈퍼 프로게이머용 모니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그건 TN 패널이나 올레드 제품 구매하셔야 하고요. 약간 게이밍 장비 가성비로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다용도 모니터를 사고 싶은데 그래도 게이밍에 어느 정도 특화된 장비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게임은 장비빨이라 생각하는 저 같은 분들, 이젠 나이가 들어서 장비라도 좋아야 하는 저네요. 네, 저에게 필요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갖고 한 번쯤 찍먹 구매를 해도 후회를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